지치고 부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 이 4차 언론혁명의 작은 힘이 됩니다. 저는 댓글 읽어준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규정 기자가 없어서 제가 오규정 기자 멘트까지 다 하느라 숨이 찼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규정 기자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고 있지? 오고 있는 거 맞아? 네? 오고 있대? 밖에서 와? 오고 있지 않을까요? 전 믿습니다. 오고 있다고. 아무튼 오규정 기자가 올 거라는 거.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우키행이 무슨 뜻인지 까먹으신 분 없겠죠? 계실 수 있어요. 우키행입니다. 정현욱이에요. 그 새로운 별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정현욱 기자가 오징어 회에 약간 환장한 새로운 별명? 분이어가지고 어떤 분이 이 오징어를 먹는 당나귀 같다. 그래서 오목당. 저분 아니야? 오목당이라는 말을 밖에 있는 해요. 저분 아니야? 그치? 오목당. 그래서 오징어 먹는 당나귀. 오징어가 이렇게 염을 씹듯이 오징어가래. 당나귀가 염을 씹듯이 이러면서 이렇게 오징어를 이렇게 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그게 정연욱 기자의 퇴근 후 모습이다. 근데 오징어 회. 회. 오징어 뭐 구이 데친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 오직 회. 회. 오징어 구운 건 회의 매력은 뭡니까? 일단 이게 매력일까? 야, 먹어도 뭐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네. 먹어도 일단 질리지 않고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싶고. 이게 뭐냐면 먹고 다음날 또 먹었다는 거예요 오징어 회를. 제가 이제 예전에 소중한 사람과 이제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네. 그 바닷가 가면은 시장에서 어시장에서 회를 이제 떠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징어 회도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몰라 먹었어. 다음 날 어떻게 그 오징어 회만 들고서 혼자 먹을 수가 있냐? 그거 나는 의식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국수처럼 내가 혼자 먹어서 정말 매너 없다 너. 보이는 그리고 것 같다. 이렇게 여기다 놔도 이렇게 젓가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그거 진짜 우리 아빠 하지 말라. 라면처럼 먹을 수가 있냐? 우리 아빠가 그 보고회 먹을 때 보고회가 비싼 거를 보고회 먹을 때 바닥부터 젓가락 이렇게 긁는 놈 그거 진짜 매너 없는 놈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 오징어회는 약간 진짜 뭐 이렇게 무의식주에 그렇게 먹어요. 정 작가님은 오징어회 좋아하나요? 아니 뭐 있으면 먹는데 뭐 그냥 가끔씩이나 먹지 찾아서 먹진 않는 오징어 것 같아요. 물회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오로치 회. 칼질만 한 거. 사실 저는 오징어회 여러분 오징어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오징어회는 어떨 때 먹냐면 보통 1차에 고기를 먹어요. 맞아요. 1차에 고기를 구워서 막 쌈을 싸서 먹고 소맥을 때리고 2차로 호프집을 가. 호프집에서 뭐 이렇게 마른 안주랑 이렇게 뭐 황도랑 해서 이렇게 술을 먹어. 그러고서 이제 얼큰하게 좀 취해가지고 노래방을 가. 노래방을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 그 나오면 문 열고 나와서 이제 이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맞은편에 보통 오징어 천국 뭐 이렇게 있어요. 오징어 나라. 오징어 나라. 네. 여러분 오징어 나라 기억하시죠? 나오면 이렇게 오징어회 전문점이 옛날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인가 후반 정도인가. 그 오징어 나라, 오징어 천국. 오징어도 죽으면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가서 오징어회 먹어. 오징어회 먹고 거기에 소주 가볍게 딱 먹으면 그때는 오징어회 맛있지. 그렇게 누가 들으면 술 되게 잘 마신 줄 알겠네. 그렇게 되면 이제 4차 이제 오징어회 먹는 거죠. 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더 먹을 사람은 뭐 감자탕. 제가 감자탕 먹고 또 먹어. 감자탕 왜냐면 오징어회 먹으면 배고파요. 이거 먹으면 배고프니까 감자탕집 가서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그 등뼈 쭉 빨아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사람은 가고 그래도 더 마시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캔맥주에 이렇게 딱 먹고 그러던 시절이 참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죠. 뭐 아쉬운 추억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 대듣기 구독자들과의 만남을 빙자한 술자리가 있다면 꼭 그렇게 5차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징어회는 먹으면 안 돼요. 왜죠? 나의 그 매너 없음이 드러날 거 아니야. 이렇게 먹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 이게 왜냐면 오징어가 요새 귀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오징어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남이 먹는 게 너무 싫어. 아, 그럴 수 있죠. 그 정도. 이렇게 은빛 그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저거 내가 먹어야 돼. 빨리. 진짜 찐 사랑이네요. 그러니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오프라인 모임 있다면은 노량진에서 하는 걸로. 그건 그렇고 재밌었어요? 뭐가요? 저랑 재밌었어요? 아, 같이 여행 갔다 오고 얘기해도 돼? 우리 우정 여행 갔다. 같이 이렇게 갔다 오신 거예요? 둘이 갔다 왔어요. 둘이 지방으로 데이트 갔다 왔어요. 가서 뭐 이렇게 낮부터 그냥 계속 술만 마시다가 2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전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주에 가서 둘이 가서 술 먹었는데 둘이 술을 먹었거든요. 2시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아니지 12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1시부터 1시부터 먹었지. 전주에서 1시부터 그 막걸리 골목에서 술을 먹었는데 차가 9시 45분 차였거든요. 네. 그 9시 반 거의 반까지 술 먹었어요. 계속 쉴 새 없이 먹었지. 실수 한 번도 뭐 안 자고 계속 술을 먹었는데 올라오면서 정혁 기자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뭔가 얘기를 많이 못한 느낌이야.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 다음에 좀 오붓하게 다시. 전주까지 술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러. 그 뭐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 위스키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다시. 그런데 올라올 때 9시 40분쯤에 이제 서울 가는 기차에서 좀 아쉬웠다. 얼마나 같이 더 얘기를 해. 근데 나도 약간 듣고 보니까 아쉬웠어요? 뭔가 진짜 얘기는 좀 못한 느낌이야. 뭔가 겉돌았다 뭔가. 그리고 김 기자는 딱 기차 타자마자 잠들어서 또 용산역 도착하니까 깨끗하게 깨더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알차게 네. 하루를 알차게 꾸역꾸역 해갖고 할 거 다 하고 중간에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 그러니까 다 할 거 다 했어. 그랬는데 아쉬웠다. 근데 좀 너무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되게 와 여긴 이런 게 있구나. 뭐 여기 다르네 이러다가 정작 회포를 별로 못 풀었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주에 내려간 김에 전주 구독자분 한두 분 정도. 왜냐면 4인까지 괜찮으니까 점심 오후 때 한번 전주 구독자분들 한 두 분 정도 전주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그죠? 그마저도 조심해야지. 그마저 조심해야 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랬다는 거. 재밌었습니다. 전주. 재밌었어요? 좋아요. 아니 이게 헤어지고 나서도 걱정이 되더라고. 재밌었을까? 저 형이 재밌어야 돼. 재밌다는 그 뿌듯함과 이 여러 가지 추억을 안고 집에 가고 있어야 할 텐데. 가맥집의 그 먹태 아니라 그 황태. 황태. 황태 그 얘기 되더만. 거의 패스츄리. 그렇지. 12,000원짜리. 네. 보니까 밖에서 연탄불에 막 열심히 구우시더라고요. 맛있었어. 그리고 이제 전주 막걸리 골목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원래 전주 분들은 잘 안 가신다고 이게 뭐 외지인들을 위한. 근데 가서 먹으면 일단 너무 반찬 수가 많고 재밌어요. 그냥 되게 싸거든요. 그 뭐 굳이 뭐 그렇게 맛집이나 뭐 이렇게 근본 없는 식당이라 하더라도 또 재밌는 것 같아. 전주 앞으로 자주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작가님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지입니다. 네, 정 작가는 근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이, 뭐 없어요? 나처럼 만들어 와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는 1부 무친 뉴스 브리핑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를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 오히려 좋아. 좋아. 우리를 알아갈 기회가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도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대들기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이나믹 코리아 쏟아진 뉴스의 홍수. 요즘에는 정말 이 경선 후보들 뉴스만 해도 뉴스가 무조건 반은 차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거 뭐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게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멈춰. 뉴스 멈춰 지겨워.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뉴스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몇 개 골라왔습니다. 묻힌 뉴스만 골라와서 갖고 오는 묻힌 뉴스 브리핑. 빠밤. 자, 첫 번째 아이템 네. 정리를 하죠. 제목이 조용기 목사 별세 교회 성장 권력의 상징. 뭐, 제목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목 누가 졌습니까? 제목을 제가 줬는데 지금 생각이 맞지? 교회.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 교회 성장 권력 상징. 그 교회 성장, 교회 권력의 상징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차차. 제목을 좀 쉽게 지으시겠어. 그렇고 보니 어렵네. 어려우니까.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아니 내가 얘기하면서도 좀 무슨 말이야?
여러분 기사도 글려 있는 거예요. 다음엔 더 쉽게 지으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교회 성장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순복음교회가 기네스북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네. 1993년에 등록 교인 70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등록 교인이 가장 많다는 건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1973년에 이제 여의도,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순복음교회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은 84년에 이제 이름을 바꾼 거고 원래는 그 불광동이 지금 은평구인데 예전에 서대문구였대요.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처음에 교인 5명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한번 옮긴 게 서대문, 지금의 서대문 사거리 쪽에 있는 지금 그 적십자병원 앞에 큰 건물이 있어요. 뭐 무슨 타워라고 하던데 그 자리에 이제 조그만 교회를 세웠다가 73년에 여의도의 허업 벌판에, 그 당시만 해도 여의도는 국회랑 뭐 시범 아파트 정도밖에 없었대요. 허업 벌판에 이제 교회에 큰 건물을 세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도가 이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서 5명으로 시작했던 판자촌 교회가 1993년에 70만 명까지 늘어서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장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권력, 1인 그 지배 체제인 대형 교회에 어쨌든 뭐 몇 가지가 있죠. 이게 뭐 시작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크고 뭔가 그 안에서 좀 영향력도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상화가 심했던 목사여서 교회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두 상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권력의 상징이다라는 얘기죠. 자, 엠팍의 WPWP012님이 조용기 목사님은 이 한국 전쟁 이후에 현대사 기독교를 상징하는 총본산적인 인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단 조용기 목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명에 불과했던 이 개척교회 같은 거겠죠, 그 당시에도. 이걸 정말 가장 큰 세계에서 제일 신도 많은 걸 키워내셨으니까 뭐 대단한 분인 건 맞긴 맞는데, 뭐 논란도 많았죠. 이 덕후의 익명님이 이 사람이 교회를 개인 세력화시킨 1세대인가? 라는 궁금증. 또 다음에 바다사자님이 목사로서는 대성공한 인물, 한국 교회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 댓글처럼 한국 전쟁 이후 현대사 기독교를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계속 끊임없이 이단 논란에 시달렸어요. 이단. 그러니까 한국 교회 주류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이제 한국 기독교를 상징하는 사람을 굳이 꼽자면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는 한 90년대까지도 이단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제 조용기 목사가 일단 모든 대형 교회 목사가 그렇듯이 설교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런 교회들은, 소망교회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가정집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그렇게 그죠. 3대 교회가 되고 뭐 그런 교회들이 전형적으로 그 원로 목사들이 아주 설교를 잘했어요. 진짜 그냥 보면 빨려들어요. 이 조용기 목사의 여러 가지 이제 설교의 그 핵심이 몇 개가 있는데 주제가 그 중에 이제 제일 널리 알려진 게 삼박자 구원론이에요. 삼박자 구원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세 박자가 아니고 뭐 세 박자로 읽어도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된대. 그거는 뭐 어느 교회나 그러지. 그럴 수 있죠. 그걸 넘어서 부자가 된다. 아? 그리고 잠깐만. 예수님은 부자가 천당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무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2박자. 나아가 몸도 건강한다. 요 3박자.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제일 바라는 게 그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고 취직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뭐 꼭 구복신앙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저 나의 죄를 이제 좀 죄사함 받고 예수님 그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앞에 분도 계시겠죠. 1박자에서 해결했고. 그치. 그 3박자인 다른 교회 가면 그거밖에 못 하는데 이제 이 교회에 오면은 돈도 벌고 몸도 건강해져. 이건 뭐 진짜 내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럼 행복 기왕 아니야. 갈 거면 3박자를 가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옛날 설교를 들어보면은 타겟이 정확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7, 80년대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부자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심지어 건강해질 수 있다. 음. 하면서 대단히 그 약간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이비 목사들의 말투, 사이비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 말투가 그리스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약간 원조신가 보네. 여러분 뭐 이러면 이게 이제 그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그 거리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고 흡인력 있게 들으면 일단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손주은 선생님 사탐 네. 강의 네. 같은 거 전 수업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일단 손 선생. 네. 좋든 싫든 재밌잖아요. 제 수생들 다 손 들어. 어? 손 들면 막 니 개새끼야. 부모님 가슴에 대우받은 개새끼들이야. 알았어. 쪽발이 쪽쪽쪽 개새끼들 막 이러잖아. 막 이렇게 분필 던지고 그런 식이었어요. 막 되게 자극적이고 막 그 고매한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그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살아있는 대화 같이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 사람 이분의 인생 역정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뭐 예를 들면 이분이 되게 몸이 자주 아팠어요. 그 성도들한테 맞아. 그 복을 나눠주시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일단 어릴 때 폐결핵으로 사망 선고까지 받았어. 먹고 죽는다. 정말? 근데 뭐 그거는 아니 어릴 때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뭐 계속 아프시다가 2006년에 파킨슨병 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뇌출혈로 7월에 이제 쓰러지셔서 쭉 치료를 받아 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끝내 돌아가신 건데 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셨던 건 참 불행한 일인데 본인의 어떤 모토와도 같은 그 구원론하고는 조금 달랐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꼭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삼박자 구원론 같은 게 사실은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많이 설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약간 당근 같은 말을 이제 좀 같이 섞어서 하신 게 아닌가. 뭔가 이제 눈높이 교육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예 막 이런 관심 없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을까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70만 명, 뭐 그 뒤에는 80만 명까지 늘었다는데 다 그 정도의 신자들을 끌어모았을 정도면 뭔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교회를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오늘 짧게 리포트 준비하면서 옛날 뭐 설교들 찾아보고 제가 직접 들어본 바로는 상당히 하여튼 거리의 언어, 친숙한 말투, 현장성 있는 메시지로 제가 봐도 뭐 되게 힘들 때 그냥 기대고 싶은 말들만 해요. 야, 이거 너무 곧 행복할 수 있다. 뭐 건강하고 돈 벌다는데 뭐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 교회가 크니까 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사이에 오규정 기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백색의 오기정 기자. 순백의 오규정 기자. 죄송합니다. 네, 마스크 벗어주시죠. 아 맞네. 순백색인 걸로 봐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2부에선 사라집니다. 또 얘기한다. 테넷의 세계관 인버전된 오규정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오규정이 잘 소개해 주시죠 일단.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지난주에 잠깐 그거 해도 돼요? 잠깐 근황. 뭐,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LG U+의 그 장애인 그 네. 개통 사기 그거 했었잖아요. 근데 LG U+가 뭐 그 개통할 때 보호자 동의받게 네. 하는 거 그 해서 논란되고 있다고. 여기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그걸 하라고 아이템 발전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대리기를 보고? 아니요 대들기 하는 날 나갔어요 그 9시 뉴스에. 그래서 대들기에서 했던 얘기 9시 출연해가지고 또 다 털고 막 이러니까 되게 잘 턴다 이러시면서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제 또 털어봤니? 한번 털어봤니? 어제 턴 얘기라서. 네, 한번 대들기에서 털었던 얘기 9시 뉴스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기화랑 얘기하다가 이소정 선배랑 얘기하면 그 격조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털면 여러분 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난 보니까 영상 클릭 안 해봤는데 제목이 똑같아. 네. 이런 것도 했구나 싶었어요. 그 내일은 무슨 취재갑니까? 내일요? 응. 이거 근데 어차피 다음에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일 나가는 거야. 내일 나가는 건가? 내일 나가. 아 내일 요새 핫한 기업 카카오의 대표님을 만나러. 대표님이랑 친한가 봐요?
아니요, 그냥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약속 없이 그냥 나가는 거죠. 원래 되게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IT 기업들 불러가지고 잠깐 회의 좀 하자고 불렀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깽판을 좀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기정 기자가 어떤 깽판을 놓을지 오늘 9시에서 확인하시면 내가 막 무시당하고 막 이런 거 대표님 돌발 영상 같은 데 있잖아요. YTN 돌발 영상 그러면 같은데 대단히 성공한 MBC죠. 한 말씀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23만 7천 하고 들어가. 23만 7천 구독자가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 그 카카오 대표한테 대충 무슨 취지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룰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카카오 상생화 내는 거 이거 다 종이 쪼가리 아니냐? 아니야 이거. 네,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이때 약간 뭘로 유명하시냐면 세수 속세에서는 이 부자로 또 유명하시거든요. 돈 많으신 걸로 유명해요. 자 클리앙 댓글 작가님 좀 읽으시죠. 네, 클리앙의 SKQLFFPFK님이 대종교 재벌의 죽음 이후 벌어질 재산 싸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산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규모야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그때 대형교회 취재를 몇 번 해보니까 그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특히 이제 설립자들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입이 있어요. 그 심지어 이제 퇴임을 하고 원로 목사를 하면서도 그 소망교회 세우신 분은 그 막 그냥 저 삼성동 아이파크에 사시고 선물로 벤틀리 받고 뭐 그러시잖아요. 성직자가 어떻게 이런 최고급 차를 타게 됐는지 곽선희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최고급 스포츠 벤틀리를 알고 있는데. 아무 소문으로 그 우리 장로님 준 거야? 아, 작년에. 그리고 나 그 사람은 그 총판이야, 총판. 예. 총판하는 사람이 가서 그래서 주머니 불러가지고 이거 수술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 당신들 좀 완전 규정적인 거 문제가 있어. 조금만 보세요. 이게 다 교인이 바보야? 당신들보다 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와가지고 시발들만 쓰시고. 일단 조용기 목사의 일단 좋은 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민적인 언어 말고도 우리가 이제 나쁜 뭐 기억들만 갖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의외라고 또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쁜 기억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보도만 많이 접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용기 목사께서 훌륭한 일 많이 하셨어요. 이를테면 이제 그 북한의 심장 전문 병원을 설립. 물론 설립은 안 됐어. 그 뒤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꼬이면서 2007년에 그래서 굉장히 그 조감독 보면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 이렇게 크게 써 있어. 간판이. 북한에 심장 전문 병원이 없대요. 심장 수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돈 없는 어린 아이들 그 심장 수술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리고 조용기 목사의 가장 이제 평가받는 점 중에 이거는 이제 바로 또 다른 점. 여러 가지 비판 지점과 연결이 되지만 일단 세습을 안 했어요. 그것만 해도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세습을 거의 예외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목사 돼서 세습하는 그러니까 거. 내 교회를 물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또 탈세하고. 근데 세습을 안 했는데 대신에 조용기 목사는 1988년에 신문사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국민일보. 거기는 세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세습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2008년에 물러나셨거든요. 근데 2011년에 뭐에서 물러나신 거예요? 담임 목사. 당 회장에서 물러나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그 투표로 뽑은 이제 후임 목사를 2년간의 시보 끝에 이제 2008년에 취임하시고 자기는 물러났어요. 원로 목사를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세습을 안 했다는 그 의미가 퇴색이 바로 된 것이 2011년에 아주 수백억의 어떤 교회 돈을 빼돌렸다고 폭로가 나와요. 교회 장로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고발이 되고 기소가 돼서 확정 판결을 받아요. 2017년에. 물론 집행유예였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손에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밝힌 그 조사한 그 배임 액수가 131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빼돌려서 그 국민일보 사주인 그 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뭐 세습만 안 했다 뿐이지. 자기가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 교회 재정과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계속 운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세습 그에 대한 평가는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미 재평가 많이 됐지만 뭐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 국민일보라는 이제 그 언론사, 신문사 지금 뭐 이제 신문사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언론사에게 약간 좀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뭐 신문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판도 나오고 뭐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하니까. 근데 국민일보라는 이제 언론사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굉장히 따뜻한 시각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일보 기사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큰 별지다 조용기 목사 별세. 뭐 여기까지는. 한국 교회 거목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조용기 목사의 삶과 신앙. 뭐 여기까지. 한국 대통령은 몰라도 조용기는 안다. 국내외 석학의 평가. 아니 뭐 국내외 이제 종교 쪽 계시는 분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모를 수 있는 석학이라고 하니까 석학분들은 왜 국내 말고 국외의 석학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절망에서 희망을 말한 목회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는 뭐 네, 그리 말씀했으니까. 신문은 시민의 것 조용기 목사와 국민일보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일보가 그냥 신문이 아니잖아요. 국민일보는 규모가 굉장히 큰 신문이죠. 국민일보는 뭐 사주가 순복음교회라고 해도 이건 그냥 언론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기사가 찬양 일색인데 찬양도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무슨 순복음교회 주보 같아요. 막 뭐 기사 보다가 심지어 이런 구석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따르면 조영기 목사는 75년부터 2019년까지 71가국에서 최소 370차례 부흥회를 인도했고 비행기 이동 거리만 지구 120바퀴에 달한다. 그 뭐 뒤에 계속 그렇게 막 다녔다는 말씀 나와요. 오늘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는 기사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그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약간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기업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우리가 기사에 쓸 만큼 되게 큰 업적이니까 이런 거가 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경영자로서 아주 큰 업적인 건 맞죠. 천막교회에서 그렇게 성장시킨 거니까 한국 교회 성장사에서는 큰 족적을 남긴 건데 이제 옥 기자 말대로 교회가 왜 커야 되냐 이건 이제 좀 더 근본적이고 수준 높은 문제 의식이고 일단 뭐 이렇게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기네스북에 오른 건 어쨌든 기록이니까 어쨌든 기록이니까 이거는 저는 뭐 이게 목사의 어떤 업적 중에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근데 댓글에 다음에 주인님이 아무리 고인이라도 언론이라면 좀 평가는 좀 냉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측도 있었고요. 네이버의 크리틱 땡땡님이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 사람인데 문제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평생을 살다 가셨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쓰는 신문이 많다는 거. 사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면 정말 거인이신 거잖아요. 사실 시대의 거인이면 당연히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인이시니까 과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의 공이 막 엄청 더럽혀지거나 막 완전히 부인당하거나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거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반추하면서 뭔가 좀 배우는 점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뭔가 좀 이제 좀 교훈 같은 걸 좀 얻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간적으로서의 어떤 과오나 이런 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을 들어보기도 했고 순복음 교회인 것도 알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사를 보니까 너무 공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랑 댓글의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댓글이 너무 많았죠. 댓글의 온도차가. 솔직히 내가 전희 작가한테 오늘 이제 댓글을 찾아오시는데 이게 혹시나 우리가 너무 이제 망자에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이제 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너무 우리가 좀 결례가 되는 댓글을 가져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또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순화된 댓글을 좀 가져와 줍사 했는데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네. 어땠습니까? 저 댓글 분위기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든 보통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네이버와 다음이 이 의견이 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물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근데 그냥 대통합을 이뤘어요. 되게 부정적이었고 이 큰 별이라는 그 단어에서 별은 무슨 별이냐 뭐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 기사와 댓글 사이에 그 온도차가 너무 커서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더 궁금증이 들게 만드는 이 조영기 목사의 큰 족적 중에 전광훈 목사가 결국 조영기 목사의 어떤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조영기 목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단 논란에 시달리면서 이제 주류 목사 쪽으로부터는 좀 어떤 무시를 당해온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한경직 목사 살아계실 때 한경직 목사가 이제는 저 정도 교회가 규모가 됐으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인정을 해줬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식이 국가 조찬 기도회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는 봤어요.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 모여갖고 이제 대통령 불러갖고 불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덕담 나누고 그 교회만 왜 그래야 되냐고. 근데 하여튼 그런 관행이 생겼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뭔가 배후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시다가 이제 급기야 18대 총선 때는 기독당이라고 이제 기독교 세력이 정당을 만드는데 거기 명예 총재 그 자리를 맡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총선에서는 뭐 이렇게 의석을 못 가져갔지만 기독교 개신교 세력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제 신호탄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기독당 창당 멤버 중에 정광훈 목사가 있었어요. 거기 지금 화면 보면 거기 이렇게 조영기 목사가 막 얘기하고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 2008년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약간 보수 세력과 뭔가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커넥션이 생기는 시작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지금은 그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교회에서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집회도 하고 이게 이제 저는 시점이 그전에는 뭐 설교할 때 그런 암시를 주거나 뭔가 성향을 좀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고 이랬는데 좀 그래도 세련된 방식으로 했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이제 저 좌파 세력이 나라를 뭐 이런 이제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지금 현재 진행형의 영향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일종의 부고 리포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고 리포트. 부고 리포트에 리포트를 하셨어요? 큰 획을 그은 게 이제 김기화 기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요? 김기화 기자. 나 그것 때문에 가세현 또 나왔잖아. 왜 이건희. 그래서 내가 거기 이렇게 지면 안 되겠다. 공과 과를 생생하게 드러내자. 그렇죠. 라는. 근데 나는 내가 맡은 부분 뭐였지? 제목부터가 약간 영역의 뭐 삶 이건희 뭐 성매매.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한 게 그때는 공 리포트가 있고 과 리포트가 있어요. 꽤 밸런스가 잡히고 나는 과를 봤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과했어. 그 앞에 공이 있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이 빼고. 과만 보도하냐. KBS 고인을 모독했다. 고인을 모독했다. 저런 거 해야 되냐. 그때 막 가세현 멤버들이 그냥 막 비분 관계 갖고 이건 진짜 이건 잡아내야 됩니다. 막 이런. 내 싸이월드 사진 됩니다. 체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응? 가세현 체포되지 다시 풀어놨잖아. 그래요? 그 뭐 나 백두산 가서 찍은 사진 보고 북한 갔다 왔다고.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법륜 스님이랑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그래서 뭐 장군섬 가고 그랬었어요. 국내성 이런 거 구경 왔다고. 그때 뭐 좀 떳떳하지 못한 과거도 있었으니까. 전 떳떳한 과거 없습니다. 아니 뭐 떳떳하지 못한 과거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부고 리포트, 그러니까 망자에 대한 사실 뭐 이야기하기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 어려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말 틀린 말 아닌데 그럼 돌아가셨을 때 말 안 하면 또 언제 말하나? 기자 입장에서는 또 관심이 또 있을 때 얘기 안 하면 뭐 돌아가시고 뭐 한 달 후에 하나? 그것도 되게 발을 굳이 꺼지면은 그거는 그게 더 이상하잖아. 오늘 리포트를 해보니까 이 조영기 목사는 정말 그 리포트에 담기는 참 복잡한 인생, 공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조영기 목사를 좀 싫어하거나 좀 심지어 조롱하는
그 명백한 팩트들이 있잖아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배임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거는 뭐 사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굉장히 그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는 뭐 이분이 무슨 어떤 투자해갖고 막 불린 게 아니잖아. 교회에 성장하는 다 사람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서 이 목사를 찾아와서 애정을 갖고 오랜 시간 따랐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기 때문에 참 복잡하더라고. 어렵고. 한 여러분 이게 오늘 기회를 통해서 조용히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만든 대형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든 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아이템은 우리 김기화 기자 준비했죠?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댓글 읽어준 기자들 아이템 서재 기자가 출연했던 선 넘는 카카오. 대들기에서 카카오 선 넘는다가 나가자마자 철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검은 수요일. 네, 청와대에서 추가 답장. 보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가 한 게 아니죠. 이때다. 네. 대들기에 나갔으니 이거는 신호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근데 뭐 구독자 이렇게 적어? 중요한 분 이게 뭐랄까 뭐라 하나요? 오피니언 리더야? 뭔 리더? 오피니언. 그 오피니언 리더 그게 봐요.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보시는 거죠. 오피니언 대립기를. 리더 필요 없다. 조영기 목사처럼 70만 하방 운동하자.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대립기를. 그래서 오피니언 그러니까 대립기의 오피니언 카카오가 선 넘는다. 이 약탈인가 혁신인가 애매하다. 이 오피니언이 모여가지고 리딩이 된 거죠. 어떻게 하기로? 카카오 일로 좀 와봐.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카카오 측에서 오늘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있었던 카카오 일부 사업 조정 3천억 상생 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사 많이 보시니까 아시죠? 카카오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 특히 누구를 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다? 택시 기사분들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카오가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3천억 상생 기금 얘기를 하니까 덕후 댓글 정렬 기자 좀 읽어주시죠. 덕후 익명으로요. 사업성 없는 거 몇 개 손 떼는 거 아니냐. 익명으로 또 상식선에서 알아서 작작하지 규제당하니까 꼬리 내리는 거면서 끝까지 개념 기업인 척임. 크크 읽어줘야 돼요. 자, 이게 이번 기회에 그냥 원래 안 하려던 거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접은 거 아니냐 이런 킹적 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카카오에 대한 그 주가 폭락은 당연하고 이미지가 잘 안 좋아졌어요. 네. 아니 기사가 슬슬 나오더라고. 이게 카카오와 결별할 수 있는 법 뭐 이런 게 나오대. 슬슬. 보면서 아 이게 분위기라는 게 바뀐다는 게 진짜 무섭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라이언 꼴배기 싫다 막 이런 글이 보이는데 물론 라이언은 귀엽지만 이런 게 약간 그 캐릭터나 이런 게 주는 거를 후광 효과를 확실히 깎아버리기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카카오 같은 사업이 이제 전형적으로 호감이 떨어지면 이용할 이유가 없는 대체제가 이미 서비스들이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생기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이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은 이번에 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 118개 150여 개 막 100여 개가 넘는 이 문어발 확장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그 카카오티 택시 이쪽인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 꽃 배달 서비스. 그쵸. 저 그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카카오티를 이용하는데 꽃 배달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있더라고. 아니 꽃 배달은 꽃 그냥 배달, 간식 배달. 그냥 그 케이블 TV 광고 있잖아요. 그 무슨 광고지? 꽃 배달 서비스? 아 그런 거. 뭐 1호 받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광고하는 분 있잖아요. 싸다고 플라워 이런 거. 싸다고 플라워 싸다고 막 그냥 그분들 하게 놔두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고 그것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고 이제 이건 진짜 골목상권 침해나 뭐가 다르냐. 간식 배달, 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 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은 정말 작은 스타트업들이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 거 카카오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 대형 마트 하나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한다니 그동안 사실 별 신경 못 썼던 거잖아요 사람들도. 맞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지난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아프게 지적했던 카카오 스마트 호출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눈앞에 빈차가 있는데 일반 호출을 하면 안 잡혀. 근데 스마트 호출을 하면 돈을 더 내면 저기 멀리 있는 택시가 오는 거지.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킹리적 가심을 많은 분들이 근데 느꼈는데 그 스마트 호출 서비스 비용도 올리겠다고 해서 이제 네. 그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택시 기본 요금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엄청 난리가 나는데 이건 뭐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뚝딱 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거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그 거죠. 저항감이 얼마나 큰데요. 택시 기본 요금 1,000원 올리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진짜 시위하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카카오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거를 15% 여러분 지난번에 보시죠. 안 보신 분도 가서 보시고 와. 재밌어요. 15 반말에 15% 보시고 오십시오. 부탁. 15% 가져갔다가 막 3%만 뭐 받고 돌려주고 5%하고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온 거야 지금까지. 이거에 좀 너무 폭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 빨리 배정해주는 서비스. 이거 이상하다 뭔가 알고리즘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에 사례에 대해서 밑에 댓글에 나도 그런 적 있다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또 그리고 대리운전도 카카오가 네. 이제 가면서 뭐 그렇죠. 프로 서비스 하면서 각 대리운전분들한테 먼저 너에게 배차해 줄 테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수수료, 프로 멤버십 요금, 대리운계 중개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골목 상권 관련 논란인 사업들은 계열사 정리하고 철수까지 검토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IT 혁신과 이용자 후생을 더하는 영역으로 하겠다는데 댓글 보면 전 많이 느꼈어요. 댓글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카카오는 지금까지 공장에서 뭐 만들고 떡 만드는 거를 중간에서 유통하는 거 원래 있었던 사업에 그 사람들 거 뺏어 먹으러만 맞아요. 들어갔지. 네. 니네가 떡 만드는 걸 뭐 했냐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물론 카카오 택시가 되게 혁신적인 건 저도 인정해요. 정말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 택시와 승객간을 이어준 거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앵간히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러는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도요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앵간히 먹었으면 크게 뭐라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스마트 호출 서비스 이렇게까지 오니까 이건 좀 아닌데? 선 넘네? 이런 생각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게다가 지금 게임도 뭐 카카오 붙으면 그때부터는 막 문어발식으로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느낄 정도로 카카오가 그동안 선을 넘어왔다 라는 거죠. 6페이지 그 엠팡님 댓글이 딱 그 얘기였어요. 그 여행은 진리님이 저것들은 시장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을 물량으로 때려가지고 헐값에 사들여 나중에 독점으로 그냥 수익 창출하는 게 목적인 기업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시장을 창출한다는 건 저는 사실 뭐 시장 경제 잘 모르지만 중개업을 자기가 다 들어가서 높은 수수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낮게 들어갔다가 수수료 올리는 조금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중소 플랫폼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거기서 그 산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왔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식의 이제 B2C 그다음에 맞아요. 플랫폼 사업 방식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냥 단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일부 정리하겠다라고 했지. 이 앞으로 계속 이 사업 모델을 고수하는 이상 앞으로 계속 이런 마찰이 생길 거란 말이죠. 분야만 바뀔 뿐이지. 꽃이면 꽃, 샐러드면 샐러드 이런 식으로 그냥 분야만 바뀔 뿐이지 그 분야에 원래 있었던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이거는 저는 그냥 사실은 뭐 급한 불 끌려고 낸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일 오규정 기자가 가서 직접 따져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규정 기자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힘을 주실 때는 이미 집에 이제 퇴근했을 때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힘을 좀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상생안을 보면은 저 메일로 들어왔더라고요. 상생안이 보통 이제 이런 거 되게 큰 거 낼 때는 홍보나 이런 데서 엄청 막 연락하고 대대적으로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띡 왔는데 상생안이 별로 길지도 않아요.
뭐 요 부분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수하고 3천억 원 상생기금만 마련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게 너무 짜실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얘네들이 국감 앞두고 지금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만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지금 분위기로 봐서 100% 출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감 앞두고 엄청 쫄았나? 엄청 막 마음이 급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존 재벌 기업의 느낌이 슬슬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러다가 국회의원한테 취업 청탁하고 그런 거예요. 아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변철을 밟게 된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카카오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야 돼. 근데 상생안이라고 지금 내놨는데 3천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저한테 김기화한테 3천억은 되게 큰 돈이죠. 내가 평생 뭐 아무리 벌어도 못 벌겠지만 카카오에게 3천억이 어떤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댓글 한번 루리앱 댓글이랑 쭉 작가님 좀 읽어주시죠. 네. 루리앱의 오베르슈타인님이 기존 재벌들에게 잘 배웠네요. 논란이 생기면 어쨌든 사회에 돈 좀 풀겠다고. 처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겠다고. 다음에 정희준님이 소상공인을 위해 3천억 원을 내놓겠다는 것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거리에 들어가 빼먹지를 말아라. 1,000원 빼먹고 맞아. 1,000원 빼먹고 50원 내놓으면 그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일입니까? 엠파기 제프백님이 자회사 상장해서 조 단위로 돈 벌어놓고 기껏 회사 돈 3천억 갖고 퉁치려고? 자 오규정 기자 이게 3천억을 내놓겠다는 게 우리가 와 역시 카카오 역시 라이언 역시 착해 역시 착한 라이언이니까 이 정도 하지 우리가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댓글이 진짜 완전 이거 보여주고 싶다. 내일 가가지고 그 여민수 대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원고 가져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 한번 문제가 막 제기되고 했을 때 그 김범수 의장이 본인의 개인 재산 5조를 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어졌었잖아요. 네. 5조가 개인 재산으로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거를 5억도 아니고 그거를 사회에 환원 뭐 5천억 이런 것도 아니고 5조를 환원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근데 이게 3천억이 그 5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3천억을 내놓는 게 안 내놓는 것보다 낫겠죠. 안 내놓는 것보다 낫지.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영업자 일자리 뺏어가지고 뭐 1,000원 뺏어놓고 50원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근데 3천억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3천억이 나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게 나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어디에 쓰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게 있는데 그런 게 없고 3천억이 왜 3천억으로 산출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이게 물론 카카오의 입장에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전 되게 무성의하다고 느꼈어요. 네, 저도. 왜냐하면 왜 3천억인지 우리가 그동안 뭐 부당하게 혹은 우리가 좀 과하게 시장에 끼친 어떤 뭐 나쁜 영향력이 이 정도로 우리가 추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의 몇 배가 되는 이 정도의 돈을 할 것이고 이걸 앞으로 어떤 쪽에 어떤 쪽에 이렇게 쓰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급히 지금 맞아요. 밀폐 위주로 그냥 숨겨. 그러니까 이 3천억을 어떻게 쓰겠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3천억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뭔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이 돈이 쓰이는 건가라고 하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그거는 뭐 좀 일부 이해가 되는 안 돼, 나 이해 안 건데. 돼. 안 돼. 근데 이거는 3천억을 사실 기금은 소상공인 기금은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다른 대기업들도 엄청 많이 마련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게 중요한 건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빠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5조랑 비교했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조도 사실은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거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5조는 어떻게 쓰이고 이 3천억은 어떤 의미이며 이게 좀 불분명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그냥 그 입장만 딱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를 기사를 저도 봤는데 다 찾아봐도 다 거기까지밖에 내용이 없어. 맞아요. 더 확인해봐야죠 이거는. 3천억이 어떻게 산출되고 아마 이제 내일이 되면은 뭔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본인들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무성의하다라고 느껴지고 3천억이란 이게 뭐 큰 돈인지 적은 돈인지 감은 잘 안 오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사과문에 이제 이거 사실 일종의 사과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과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왜 사과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천억 얘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K큐브 홀딩스. 네. 이게 이제 이 김범수 의장의 가족 기업이었거든요. 네. 여기 자녀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하고 있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올해 총가 뭐 이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너 승계하려는 거 아니냐. 이 회사가 카카오 주식을 10% 넘게 들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 10.59%. 네. 지금도 10.5%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지주회사 같이 10.6%. 그 지주회사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이제 그 자녀들은 이제 그 논란 이후로 지금 뭐 나오셨다고 해요, 거기서. 아무튼 그런데 여기가 10.59%구나. 근데 여기가 금융사 자격으로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금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산분리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여기 KBS 유튜브 댓글 오기정 기자 좀 읽어주시죠. KBS 유튜브에서 압들 고라니 님이 카카오에도 법무팀이 있을 건데 이걸 모르고 했겠어? K큐브 홀딩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김범수 의장 100% 개인 그 회사이거든요. 100% 지분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뭘로 등록돼 있냐면 금융업으로 등록돼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투자를 그 주요 사업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 수입원이 이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배당 이건데 원래 이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보면 이제 금산분리 원칙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 내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 지분을 카카오 지분을 김범수가 13.3% 갖고 있고 K큐브 홀딩스 김범수 거 회사가 카카오 지분 10.59%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요 법상으로 보면 이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업이니까. 응, 금융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랐겠냐 이거죠. 근데 얘네는 계속 의결권을 행사해 왔는 걸. 금융업으로 돼 있으면서. 근데 이 그 공정거래법 11조 이거를 위반했을 때 이게 되게 처벌 규정이 되게 세더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재 여부, 뭐 수위 이런 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되게 사실은 센 건데 여기 아까 댓글처럼 여기도 법무팀이 있을 건데 이걸 모르고 했겠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댓글에서 실제로 이걸 금산분리 얘기가 나오니까 그 카카오뱅크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카카오뱅크 때 금산분리 그래 이거 너희가 풀어준 거 아니냐 인터넷 은행이라고 그때 풀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다시 금산분리라고 하냐라는 댓글이 좀 많아가지고 이건 아예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K큐브 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카카오에 대해서. 그쵸. 금융업을 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시겠죠? 깔끔. 근데 이제 법무팀이 있는데 그냥 했겠냐? 검토하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공정위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결과는 언제 나오죠? 모릅니다. 나중에 나오겠죠. 나중에 나오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K큐브 홀딩스를 그래서 이 상생안을 보면은 사회적 기업으로 맞아요. 뭐 전환한다 뭐 이딴 얘기 했잖아요. 근데 말은 좋지 사회적 기업. 그래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회적 기업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런 그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회사를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회사로 포장해서 이 회사는 좋은 일을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뭐라 하지 그러지 마. 약간 그런 뉘앙스를 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그런 식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김범수 의장 때도 막 그 5조 막 그러니까 기부했다 그래서 지금 들면 카카오의 네. 패턴은 약간 그런 방식인 막 거죠. 더 기빙 플랫지 막 이런 데 됐다 막 기사 엄청 올라오고 이랬었잖아요. 더 기빙 뭐? 더 기빙 플랫지라고 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부호들이 몇 억 이상 사회에 뭐 환원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가입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업적이 뜨는 거구나.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시사상식을 외우려고 외웠었는데 역시 시사상식이 좀 부족하다. 몰랐어요. 기부 클럽이구만. 네 그런 건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뭐만 나오면 기부를 하겠다. 사회적 기업, ESG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속을 까보면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네. 있지. 다른 거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속을 것 같은 느낌. 또 그래? 또 그 패턴이야? 이제 나 그 패턴 읽었어. 약간 이럴 것 같아. 뭔가 사람들이 이제는 카카오에 돈 쓰는 거를 조금 주저하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게 커뮤니티에서 이제 한창 카카오티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티라고 또 다른 이 대항마를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둘이 치고받고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 근데 사실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쟁. 맞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질적 어떤 발전과 이제 가격에 이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서비스를 싼 가격에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사실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대기업이 근데 이거를 장악해 버리면 이제 출발선이 다른 소상공인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이제 좀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골목 상권 침해 같은 거 하시 마트나 이런 데 백화점 이런 거 이제 규제하잖아요. 그런 이제 법이 있는 건데 지금 카카오는 그 사이에 요소요소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들었고 지금 아마 국정감사에 불려 나올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지금 3천억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 그렇게 묵묵하지 않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막 기자들이 너무 카카오 너무 둘겨 패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자는 좀 안 좋게 보는 직업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카카오 좋다는 얘기는 카카오가 하잖아 계속. 그럼 우리까지 카카오 좋다는 얘기 해야 돼? 카카오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좀 참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입에 쓴 약 주러 간다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쪽쪽 빨아 드시라고. 그러니까 드시라고. 자, 그렇습니다. 정혁 기자는 카카오 잘 모르시니? 아니요. 아무 말씀 없이. 물 흘러가듯이 가고 있죠. 자, 그럼 저희는 이 공정위 조사 결과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카카오가 왜냐하면 카카오 이슈는 정말 우리에게 되게 좀 일상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다른 뭔가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요.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 독도 바다가 달라지고 있다는 해양수산이 관련된 취재를 실제로 독도 물 속에서 취재를 해온 박영민 기자와 이 홍성백 촬영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가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그리고 오규정 기자는 작별 인사 하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